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혼자 살 순 없지만 그 안에 믿어야 할 사람,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종종 가리기 힘들다 했던가요? 오늘은 제가 그야말로 정말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는 점점 차는데 남자친구도 없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 돌잔치도 하고 하는데 보는 선도 다 번번이 실패했던 저. 결혼은 정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저는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선을 봤습니다. 결혼도 포기한 상태였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늙어 죽는 건지 하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선에서 만난 남자는 저처럼 여자 경험도 별로 없고 나이도 차가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쉽게 끌린다고 하던가요? 저와 남자는 쉽게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빠르게 만남부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죠. 늦은 결혼, 많은 나이, 아이는 꼭 낳고 싶었는데 남편은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가 몇 살까지 그 애를 케어할 수 있을 것이냐부터 부모가 나이가 많다고 아이가 받을 상처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까지도 거절을 당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제 꿈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남편과 둘이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처음에는 아이 하나 정도는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아도 낳아서 기르면 좀 어떠냐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신혼 같은 삶도 나쁘지 않더군요. 매일 나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던 남편,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저희 같은 부부가 참 많더라고요. 딩크족.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아이 가질 계획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과 부모님의 압박도 심했지만 저희는 계속 아이 가질 계획이 없는 부부로 살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는 없지만 행복하던 저희 부부, 어느 날 저를 찾아온 한 명의 여자로 인해서 저희 부부의 행복한 생활에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씨, 어떤 여자가 땡땡씨를 꼭 봐야 한다면서 찾는데 땡땡씨 동창이라는데? 대학교 때 학생의 경험도 있고 발이 넓던 저, 얼마나 생각이 나면 회사 근처까지 올까 하고 아는 동생이 저를 보러 온 건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절 보러 왔다는 여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여자는 정말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뭔가 이상하면서도 싸한 기분에 저는 여자에게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어떻게 알고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는 화가 난 제 표정을 보면서 계속 어물쩡거렸고 저는 그렇게 어물쩡거리는 여자를 보면서 계속 화가 나더군요. 혹시 누구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찾으시는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일 없길 바랄게요. 어물쩡거리는 여자를 뒤로 한 채 빠르게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세게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여자를 세게 노려보는데 그때 여자가 한 말은 정말이지 제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말이었어요. 저한테 그쪽 남편 아이가 있어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례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여자의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홀쭉한 배, 아줌마라고 생각되지 않는 몸매.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쪽이 찾는 사람 아닌 것 같다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애먼 사람을 자꾸 그래요? 하지만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제 조금씩 드는 의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보여준 핸드폰 사진 속 사진에는 둘의 사진이 가득했으니까요.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 등등. 그리고 절 보면서 하는 그 여자의 말은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왜 그쪽 찾아왔겠어요? 제 남편인데 왜 그쪽이 제 남편하고 결혼을 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돈 없어서 돈 모아야 하겠으니 결혼은 미루자 하더니 그쪽 남편이 되어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과 똑 닮은 아이 사진까지 보여주는 여자.
대체 이 상황은 뭐고 나는 남편에게 대체 어떤 여자인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황은 알겠고 집에 가서 남편과도 얘기를 나눠보겠다 하고 겨우 여자를 진정시키고 집에 왔는데도 심장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뜨거운 물도 먹어봤고 목욕도 해보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만약 진짜 저 여자가 본처고 나는 상간녀인지 내가 남편과 사기 결혼 비슷하게 한 것인지 드라마에서만 봤던 상황이 내게 진짜로 펼쳐지니까 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이 되어서 남편이 집에 왔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남편이 절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천천히 낮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나에게 숨기는 거 없어? 계속해서 숨기는 게 없다는 남편,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전 속으로 계속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숨기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 제발 저와 남편의 사이가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정말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보고 드린 게 있어서 그래. 정말 나에게 숨긴 게 없어? 남편은 계속해서 숨긴 게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말로만 물어봐서는 정말 뚫리지 않는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제가 오늘 보고 드린 것들을 남편에게 말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숨기는 게 없다고 말했던 남편. 하나하나 보고 들은 것을 풀자 남편의 표정이 계속 굳어가더군요. 아, 여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명만 하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이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출장 갔다가 어쩌다가 하룻밤 하게 된 여자야. 저 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귀지도 않았고 그 실수 일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 당신 제발 믿어줘. 사진도 여자가 찍은 거야. 제발 믿어줘. 출장에 갔다가 하룻밤 실수로 같이 있게 된 거라지만 여자가 보여준 많은 사진들. 남편의 말이 대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와 삼자 대면을 해야 좀 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통해 그 여자와 셋이서 만날 수 있었어요. 조용한 카페의 오후. 조용한 카페지만 저희 세 사람의 분위기는 그저 무겁고 묘할 뿐이었습니다. 전 가장 먼저 두 사람에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남편을 알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났다는 여자 쪽 의견, 남편 쪽 의견도 같더라고요. 결혼 3년 차인 저희 부부, 연애만 1년. 그럼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4년이 넘은 건데 출장 갔다가 만나게 된 건 무슨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여자를 보면서 똑바로 말했습니다. 혹시 애 지금이라도 호적에 올려달라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요. 절대 키워줄 생각 없고 돈 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에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똑바로 알고나 그렇게 눈치켜 뜨고 얘기해요. 오빠가 말 안 했나 봐요? 저희 애 이미 오래전부터 오빠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오빠가 저랑 오빠애인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호적에 올렸는걸요? 걱정 마요. 키워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키워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지만 이미 저희 부부에게 생겨버린 알지도 못했던 아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만 몰랐지 남편은 이미 알았던 서류상으로 생겨버린 아이.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저는 여자가 일하는 곳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제가 겪은 일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는 사람 같다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싱글맘에 짜리몽땅한 키, 애엄마 같지 않은 몸매 등등 너무나도 그 여자와 맞았습니다. 정말 여자의 촉은 무섭죠. 친구가 혹시나 하고 보여준 회사 야유의 단체 사진, 그 여자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참 무섭죠. 세상에는 가끔 철발 깔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그 여자도 같은 증권회사.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증권이라는 점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는 친구를 통해서 찌라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여기저기 퍼지는 찌라시를 통해서 여자도 눌러주고 남편도 눌러주려는 계획이었죠.
생각보다 찌라시는 잘 먹혔어요. 증권회사 여기저기에 퍼져서 여자에 대해서 평판도 안 좋아지고 인터넷에서 소위 밈화가 되면서 남편 쪽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소문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계획 대성공. 물론 이미지로 먹고 사는 금융 쪽 회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 속의 주인공을 그냥 둘 리가 없었죠. 친구에게 들으니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이 여자는 뭐가 됐든 저에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이혼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전 이상하게 해주기가 싫으네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순간도 그 인간을 보고 싶지는 않아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 둘이 살림을 차리던 말던 이제 제 관심 바뀌고 호적상 자기 자식에게도 엄마로 올라와 있지 않은 그 여자가 얼마나 행복해질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 아주 매운 지옥이 그 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지옥에 보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